흔히 말하길 요즘은 기술력 상향 평준화 시기이기 때문에 크롭이나 풀프레임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오히려 풀프레임은 마케팅용인데 가격은 2배나 더 비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센서의 크기에 따라서 퀄리티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나기 때문에 무조건 센서는 큰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지 퀄리티를 끌어올리고 싶다면 풀프레임 바디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개의 바디를 놓고 과연 크롭과 풀프레임 간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튜디오의 디그레입니다. 오늘 영상은 크롭 바디와 풀프레임 바디 간의 차이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는 소니 알파 6400과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는 소니 a7C, 일단 같은 브랜드 모델이라는 점, 그리고 각 라인업에서 보급형 바디들이라는 점, 둘 다 번들 렌즈를 사용할 거라는 점, 그러니까 어디 하나 크게 치우치지 않고 최대한 동등한 입장에서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 사실 이 번들 렌즈는 A7C 전용 번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형 번들을 제가 굳이 구매를 했어요. 크롭용 번들은 OSS 손떨방이 있는데 신형 번들은 손떨방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사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알파 6400과 A7C 모델 둘 다 퀄리티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자면은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둘 다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선명도의 차이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봐서는 정말 모를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정답은 왼쪽이 A7C 그리고 오른쪽이 알파 6400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확대를 해서 300% 배율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풀프레임이 더 좋네요. 까지가 장난이고 사실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왼쪽이 알파 6400 그리고 오른쪽이 A7C였습니다. 흔히 풀프레임은 센서 크기, 이제 이 판형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뒤에 이미지가 블러 처리되는 일명 아웃포커싱이 훨씬 더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가 크면 클수록 심도에서 유리하다고들 얘기를 하죠. 똑같은 렌즈와 동일한 조리개 값을 가지고 촬영한 이미지를 넣고 아웃포커싱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원본 사진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구분이 잘 안 가죠. 얘를 다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날아간 부분이 있고 여기도 이만큼 배경이 날아갔네요. 이렇게 보니까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왼쪽이 A7C, 오른쪽이 알파 6400이었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면은 참고로 둘 다 번들 렌즈만 사용을 했고 조리개 값도 동일하게 설정을 해놓고 촬영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뭔가 눈으로 봐도 차이가 나는 게 이쪽에 배경이 조금 더 많이 날아간 느낌이죠. 네, 왼쪽이 A7C, 오른쪽이 알파 6400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뒷배경이 날아가는 이 아웃포커싱은 확실히 풀프레임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확실하네요. 사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이미지 퀄리티야 뭐 지금이야 워낙 상향 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둘 다 날카로운 선회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는 영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영상의 경우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 4K 24프레임/세컨드 그리고 S로그3로 프로파일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S로그3 프로파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S로그 푸티지 원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모르겠. 얘도 마찬가지로 사진처럼 좀 어느 정도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A7C가 조금 더 밝은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왼쪽이 A7C, 오른쪽이 알파 6400인데 동일한 S로그 럿을 그대로 먹여볼게요. 럿을 먹인 후에 다시 확대를 해보면은 왼쪽은 뭔가 깔끔하게 이 검은색 컬러가 좀 먹힌 반면에 오른쪽은 미세하게 좀 노이즈가 껴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상업 사진을 찍는 분들은 이제 캐논을 좀 많이 쓰고 이 유튜브 영상을 찍는 분들은 소니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소니의 영상 퀄리티, 특히 4K 영상 퀄리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두 모델 다 정말 우수한 풀픽셀 리더 4K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다만 이제 이 크롭과 풀프레임 바디에서 오는 차이, 노이즈 억제력이라든가 뭐 뒤에 배경이 날아간다든가 이런 식의 차이는 분명히 영상에서도 동일하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노이즈 억제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똑같은 S로고 촬영본인데 A7C 영상이 조금 더 깔끔한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대비값을 사실은 이제 진하게 먹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풀프레임 바디들이 조금 더 자유롭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저조도 환경에서의 노이즈 억제력을 살펴볼게요.
사실 이거는 무조건 크롭과 풀프레임 간의 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신형과 구형 모델에 따른 센서 능력의 차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한 거는 이 풀프레임이 크롭 바디 대비 노이즈 억제력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야간 환경에서 촬영한 샷을 보면은 그 차이를 조금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 약 2배 정도 확대를 해서 보면은 6400 모델에서는 노이즈가 좀 눈에 띄는 반면에 A7C 모델에서는 S로그 원본임에도 불구하고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덜 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S로그 샷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색 교정 작업을 하면은 노이즈가 좀 많이 가려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α6400은 안부 쪽 노이즈가 좀 자글자글 껴있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풀프레임 바디가 크롭 바디 대비 뒷 배경도 더 잘 날아가고, 특히 고감도 또는 저조도 환경에서의 이 노이즈 억제력이 더 우수하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요만한 차이거든요. 진짜 그 이만한 차이 때문에 크롭 바디 대비 약 100만 원이나 더 투자해가지고 풀프레임을 구매할 가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메리트 있는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요만한 차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영상 퀄리티에 정말 진심인 분들은 풀프레임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풀프레임 전용 렌즈들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진짜 그 요만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풀프레임을 써보면은 다시 크롭 바디로 돌아가기 힘든 것도 있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확실히 크롭 바디 대비 풀프레임의 이미지가 더 우수하고 뛰어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단순히 유튜브에서 어그로 끌기 위해서 여러분 풀프레임 사지 마세요 라고 못을 박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정확히 어떤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알아보고 구매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현명한 구매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이미지 퀄리티는 저는 사진, 노이즈 억제력, 그 다음에 동영상 이런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동영상 기능만 놓고 보면은 조금 예외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아이폰이나 GH5, GH6 같은 경우에는 이 센서가 풀프레임 대비해서 현저하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얘보다 더 좋거든요. 동영상은 센서 크기와 크게 그렇게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전반적인 이미지 퀄리티를 생각을 한다면은 그래도 풀프레임이 크롭 바디 대비 더 우수한 면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크리에이터 생활을 응원하는 그레이스튜디오의 디그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